이제 올라왔네요. 말뿐이다에 올인한다. 그리고 예금금리 속도나 올려줘라. 이러셨네요. 자, 이런 불만이 많긴 많죠. 그렇죠. 네. 자, 쉽고 재미있는 금융 뉴스를 전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뿐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정이 될까요? 하는 척 정도 하는 척 정도는 늘었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거도 있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있어요. 맞아요. 예, 유류세가 맞아요. 국제유가 떨어졌을 때는 일단 비싸게 사들여온 게 탱크에 남아있다는 있다. 그래서 이유로. 최대한 늦게 내리고요. 올릴 때는 기름 다 떨어졌다. 그래서 비싸게 사온 거에서 바로 올리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근데 네. 잘 안 고쳐지죠. 왜냐하면 기자 제가 처음 했을 때도 그거 막 기사 맞아요. 썼거든요. 그렇죠. 20년, 30년 전에도 20년, 30년이 다 돼가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네, 참 하는 척에 한 표를 던지신 저도 하는 척에 반 표 정도 던져보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틀린 의견을 낸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1.75%포인트 100과 3.3 미국 디폴트.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네. 뭘까요 하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맞춰보시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네, 거의 다 아실 것도 아실 같은데. 것 같아요. 네,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도 한번 물어보죠. 네. 1.75%포인트가 뭘까요? 예. 지금 댓글에 올려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면 올라왔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모르겠다 올라왔어요. 두 번째는 맞아요. 몰라도 네, 두 번째는 몰라도 모르실 돼요.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숫자만 보면 졸립니다. 역시 정답 바로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도킴님. 네. 미국, 한국 금리 차이. 네. 안 봐도 알죠 하셨습니다. 한미 금리 차, 기준가. 또 서영찬님, 에버글로우님, 이선아님 뭐 다 네, 정답이. 다 아시네요. 네. 네. 꿈나무님, 88꿈나무님도 네. 나오셨고요. 네, 네, 다 아시죠? 네, 그럼요. 네, 한미금리 야. 차. 두 번째는 역시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실은 오늘 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디폴트 6월 1일도 나왔습니다. 네. 이야, 굉장하십니다. 네. 자, 좋네요. 네, 먼저 권유한님도. 네, 1.75% 포인트. 이 네.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면 5월 FOMC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예상대로 금리는 올렸는데 이번에는 올리냐 마냐 이거보다는 이번이 마지막이냐. 네. 이게 훨씬 더 시장이 주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스트 댄스냐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의 춤, 그 라스트 댄스. 그 0.25를 했잖아요. 네. 이것으로 끝이냐 더 가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요. 일단 5.25까지는 점도표까지도 다 예상된 경로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발표하고 나온 성명서를 봐도 라스트 댄스다. 여기서 끝이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네. 받았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문구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문구를 할까요? 네. 예. 그 연준의 성명서는 노골적이지가 않죠. 네. 굉장히 선문남식이고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게 암시를 주는 건데 3월 달에 연준 성명서 내용에서는 이제 가령 우리가 이제 정책 강화, 긴축 정책이란 게 policy firm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럴 때는 네.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번 연준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있는 some이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just 그냥 추가적인 긴축 강화가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것 뭐 이렇게 바뀌었고 또 하나가 과거에는 그 강력한 추가 정책 완화를 기대한다, 고대한다라는 anticipate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빠진 것이 또 뭐 중요해라고 하시겠지만은 과거에 2006년, 5년, 6년에 금리를 막 무자비하게 그때도 예.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동결하기 직전에 문구에서 빠졌던 단어가 그 썸이라는 네.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를 상기해 보면 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나서부터 기준금리가 동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성명서에서 썸이 빠졌다면 이제는 이번의 인상이 끝이구나. 이제 미국의 정말 잔인했던 작년 한 해 보십시오, 여러분. 0%에서 5%까지 땡겨 올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리 인상이었는데 그게 드디어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하게 하는 연준 성명서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명서에서 삭제된 그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명서에서 삭제된 문구들이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성명서에서 삭제된 문구들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meaningful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요. 썼죠. 예, 그래서 네. 뭐가 삭제됐는지를 잘 봐라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정평론가께서 어떻게 보면 딱 짚어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잘 봐라 유의미하다 한 것이 음. 이제 인상은 끝났다. 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라도 니들 좀 더 눈치 좀 채줘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게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성명서 내용만 보면 오케이예요. 아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이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좀 이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명서를 보면 누가 봐도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동결입니까? 앞으로는 끝입니까? 라고 말할 때 갑자기 파월 의장이 아니다. 한 번 더도 가능하고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다. 그러니까 6월 13, 14일 날 또 FOMC가 있는데 6월까지 한번 물가랑 뭐 노동시장이랑 또 이런 것도 봐. 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끼얹었죠. 거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말,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우리는 하지 않을 것 않을 이렇게 거야. 말했더라고요. 예, 시기상조야. 그거는 올해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게 지금 금리 인하는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먼저 그건 나중에 바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바라는 건 동결이죠. 동결인데 야, FOMC 성명서에서는 동결을 했잖아. 근데 파월은 인하를 안 한다. 아니. 예, 인하를 안 하고 동결도 몰라. 동결도 몰라. 필요하면 6월까지 갈 거야. 6월까지 볼 거야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게 좀 찜찜한 거죠. 찜찜하죠. 그래서 그때 뉴욕 증시를 보면 하락했죠. 예, 네. 성명서만 보면 올랐죠. 그러다가 파월이 갑자기 아니야 6월에 동결 아니야 또 데이터 볼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주가 급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었는데 이거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네. 이걸 놓고 보면 아 연준은 역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비관론자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근데 저는 좀 이 파월의 입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고사를 보는데 다른 학교들은 5월 5일이 있으면 그 전에 중간고사를 끝내요. 끝내죠. 예, 그렇죠. 끝내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학업 위주여서 중간고사를 막 5월 8일, 9일, 10일 날 연휴에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보는 연휴에 교장 아이들이 선생님이군요. 노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고사를 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파월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연준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낸 성명서에서는 버젓이 동결 사인을 줬는데 말로는 동결이 아니야. 네. 내가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달라. 6월까지는 너네 봐봐. 이거 왜 이랬을까? 그런 교장 선생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만에 하나 이제 맞아 이제 라스트 댄스였어. 축포를 일찍 터뜨리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 미리 여기서 동결이라고 말해버리면 네. 물가가 또 튈까봐.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회의해놓고 자기 말 따로 성명서 따로라는 이런 게 근데 파월이 좀 그래요. 최근에 계속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예, 하고 좀 자기의 어떤 뭐 위신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인지 성명서는 버전이 딴 말 써놓고 자기 말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거의 이제는 동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인하는 여러분 딴 얘기고요. 네.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따 저 100과 3.3과의 연관이 있는 건데 시장 금리 있잖아요. 네. 10년물 채권 금리는 그냥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월이 이제 동결도 아니야.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이제 동결도 몰라라고 막 얘긴 하지만 이건 기준금리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너 들통났어. 너는 연준 너네는 못 올려. 왜 올리면 또 은행 또 망해. 올리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할 디폴트 미국 정부 또 휘청돼. 너네는 못 올려 하고 시장 금리는 네. 알아서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좀 나왔다.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긴축이 끝났다. 시장에 일단은 좋은 시그널인데 뉴욕 증시가 하락. 근데 시장 금리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단 먼저 말이죠? 떨어진 거죠. 여기 앞서 우리 그 파운드리님이 전문가분들은 금리 인상 멈췄다는 시작 이러곤 하셨는데 네. 그 전문가들이란 표현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증시는 오늘만 하락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있고 이제 네, 내일 밤이 내일,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있을 텐데 네. 여기가 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모습을 봐야 오늘 돼요. 새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결할 거를 확신했다가 약간 이렇게 물타기성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었다면 컸죠. 이제 시장이 근데 채권 금리가 오늘 막 떨어지고 네. 이렇게 움직인 걸로 봐서는 네. 모든 시장이 함께 동결로 다 같이 의기투합하는구나 네. 하면서 증시는 오늘 밤에는 웃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놀라운 게 바둑이님 네. 로스쿨 출신을 연준 의장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바둑이님. 여러분 이 연준 의장, 특히 제롬 파월 관련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연준이라는 데 있잖아요. 연방준비제도 네. 이사회 연준의 그 지분 구조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최대 주주가 재무부가 아닙니다. 네. 51%의 지분이 민간 자본들의 연합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 로스차일드 이런 가문. 그러니까 재무부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은 49%.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이건 뭐 이제 잘 아시죠? 네. 연준이란 게 네. 사적 가문의 집합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가 제가 바둑이님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때까지 모든 연준 의장은 다 주이십니다. 네, 맞아요. 다 유태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자넷 옐런부터 벤 버냉키부터 그린스펀서부터. 그런데 딱 한 명 예외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롬 파월은 유태인도 아니었고요. 우리 바둑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뱅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로스쿨의 경영학자 학도 정도가 되는 사람을 연준 의장을 해놓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음모론이 있었냐? 이제 유태 자본이 연준을 버리는구나. 이제 연준의 권위를 버리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또 음모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롬 파월 되고부터 연준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합니다. 맞아요. 엄청 추락했어요. 엄청 지금. 추락했죠.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엄청 추락했어요. 재작년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인플레이션 없다 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이제는 엄청나다. 이런 연준 의장을 처음 보거든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재미난 댓글이 많이 있긴 많이 한데요.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검사가 다 한다 뭐 이런 종류의 네. 많이 오시는데 하여튼 제롬 파월은 유태인이 아니다 네, 하고 유태인이 경제학자가 아니다. 이상한 짓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좀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뭐하다가 왔죠? 증시 얘기하다 이렇게 왔고요. 증시 얘기다 왔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증시가 오늘 밤 어떻게 될 건가 그거였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금리 인하 해? 안 해? 하고 금리 인하 없을 것 하면 악재야. 네. 막 공포스럽잖아요. 근데요 주식은 금리 인하할 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예. 주식은 늘 금리를 올릴 때 하다가 이제 그 정점에서 동결을 쭉 하지 않습니까? 요때 시세가 나요. 네. 주로. 네. 그리고 인하할 때는 이미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놓고 본다면 실은 이 동결을 빨리 하고 이 동결 구간이 길어야 되죠. 길어야 돼요. 그때 스톱 앤 고를 우리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스톱 앤드 고 할 때 네. 맞아요. 스톱 앤 고 할 때 그때 시세가 네. 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고 일단 여기에서 빨리 동결 사인이 나고 동결 하는 그 시기가 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관점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FOMC 결정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을 다 봤고 네.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무려 1.75% 포인트가 높아졌어요. 네.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네. 그러면 네. 25일에 금통위는 무슨 결정을 할까요? 전 동결이라고 봅니다. 네. 동결이라고 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국은행은 이런 금리 차이, 환율 레벨 이런 거를 신경 안 거의 씁니다. 안 씁니다. 외환 보유고도 엄청 많다는 딱 게 오늘 또 기사 네, 나왔더라고요. 우리 것만 봐요. 우리의 금리, 우리의 물가, 우리의 펀더멘털만 보고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가 1.75% 포인트. 네. 처음 보는 금리 차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높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어서 미국이 높은데 이 높은 것도 그동안 용인했던 게 1.5였는데 이제 1.75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경제학자들의 논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리와 비유라면은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이 더 주니까 빠져나간다. 우리 원한 약세가 되고 자본시장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올려라 하겠지만은 이창용 총재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네.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말씀드렸죠. 지난 화요일 날 네. 6월, 7월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안 올라요. 예, 그렇다면은 계속 동결을 할 명분은 생길 것이고 오늘의 환율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잖아요. 네. 사상 최대로 1.75로 벌어졌는데 환율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참 묘해요.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뭐 2008년 이럴 때도 보면 금리 역전 뭐 이거를 막 우려하면 자본 유출로 언제 나갔습니다. 맨날 나갔죠. 네, 자본 맨날 그게 유출인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 그게 네. 항상 한 세트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금리 역전이 이렇게나 벌어졌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면 자본 유출도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환율이 맞아요. 1320원. 예. 네, 15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네. 조금 이따 얘기할 이 100과 3.3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더 떨어진다. 다음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1200자를 본다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금리 올려? 그렇죠. 올릴 이유가 왜 없죠. 외환시장 안정화됐어? 물가 안정화됐는데 왜 금리 올려가 분명히 명분이 서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한국은행은 안 쫓아간다. 네. 예,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100과 3.3. 이 숫자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스터디 했잖아요. 100은 하실 것 같아요. 100은 하셔요. 달러 인덱스 네. 100. 달러 인덱스 100이 깨지나 마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다 아시죠? 웬만하면 이제 다 아시죠? 달러 인덱스. 네. 달러 가치를 6개의 이제 뭐 이런 유로와 뭐 파운드 등등으로 평가한 가치인데 지금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막 하는데 이 100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꽤 되돌릴 수 없는 길이거든요. 달러 약세. 그래서 이 100을 늘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100대가 됐어요. 네, 100대가 됐고 오늘 조금 있다가 한 2시간쯤 있다가 진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ECB 어젯밤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회의를 해서 한 거고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네. 일단 0.25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아직도 인플레가 기승을 부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럽 중앙은행은 상당히 금리를 이번에 0.1 올리더라도 더 갈 거야, 그렇죠. 더 올릴 거야라는 그렇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리는 돈값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 유로화가 비싸지는 강해지겠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달러가 100, 100일, 100일 이러는데 유로화가 강해지면 얘가 내려가죠. 이 100이 오늘 밤에 깨지나? 이게 제가 어떤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네. 달러 인덱스 100. 달러 인덱스 100인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이 또 하나 우려는 네.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큰 손들이 투자를 할 거 예. 아니에요. 근데 큰 손들이 다 지금 어디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냐면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값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에 막 큰 예. 돈을 다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했을 때 안 가더라고요.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로는 이게 논리상으로는 100이 깨질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다 진짜 지금 90%는 깨질 지금, 것 같은데 그 되치기가 있다. 그러니까 되치기가 오늘 너무 밤에 양다리신 건데요. 아니 양다리가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100이 깨진다는 쪽으로 이제 걸고는 있는데 깨름직한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파운드화가 똑같았잖아요. 예. 파운드화 박살난다 해가지고 투자자 10명 중 9명이 파운드화 파운드화 떨어진다에 베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란은행이 파운드화 사가지고 맞아요. 파운드화 가치를 올려서
파운드 떨어진다는 애들 다 죽이고요. 그 뒤로 영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가버렸었거든요. 아, 지금 100일이라고요. 우리 네. 다 보고 계시네요. 우리 MI 킴님도. 예. 삐까번쩍님이 달러 인덱스 100이 깨지면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러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기조적인 약세인 거죠. 기조적인 예, 약세. 지금은 100이 강세야 깨지면. 약세야 강세야 약세야 맨날 싸우고 있지만 이제 99, 98이 되면 기조적인 약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를 안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달러를 안 가지면 종이돈을 안 가지면 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여기에 페이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달러 약세 우리가 작년에 막 외치고 100 깨지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Y 아하님이 그럼 금 사야 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왜냐? 은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잭 디카드님은 은은 사지 마시라고 마세요 또 얘기를 하시네요. 하셨는데요. 오를 만큼 올랐다는 말씀이실 건가요? 네. 금은 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금은비로 따지면 저는 그때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은은 아직 전고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이 더 상승이 있다라고 했고 또 이렇게 꼭 삽시다 이렇게 가시지는 마시지만 그때 네. 말한 은 이후로 한 12% 좀 오르긴 했어요. 12% 이상 올랐었습니다. 네. 자꾸 또 은이야 하시는데요. 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100이 달러 깨지느냐. 약세. 달러 은을 약세면 사라, 금을 사라가 아니라 달러 약세. 가 나오느냐. 네. 그걸 확인하고 해라. 네. 확인하고 달러 약세를.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이제 그 돈들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딘가 투자를 하게 된다. 정답.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오면 전 세계 이제 투자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 얘기니까요. 네. 자, 네. 그러면 3.3은 뭡니까? 채권 금리. 네. 10년물 채권 금리. 저희 시간이 약간 어려워지고 시간 높아지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늘 그 두 개를 봐야 된다고 늘 네, 얘기를 하고 늘 있잖아요. 얘기했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건 시장금, 기준금리. 그러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ECB, FRB가 결정하는 거고요. 시장은 그 기준금리의 흐름을 보고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거죠. 근데 세계의 시장금리는 뭐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채권 금리를 채권 이자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채권 금리라고 할게요. 그 10년물 채권 금리를 우리가 세계의 기준금리, 시장금리라고 말하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의 이 10년물 금리는 떨어지죠. 계속 떨어졌어요. 오늘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장금리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느냐? 아무리 파월이나 중앙은행이 올린다고 하고 긴축을 말해도 시장에서는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결국 동결하거나 인하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먼저 떨어지는 거라고 말했는데 네. 이 3.3은 또 왜 중요하느냐? 그 3.3이라는 레벨이 이때까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긴축을 더 할까? 금리가 더 오를까? 떨어질까? 더 오를까? 그게 떨어질까의 이제 변곡점이었던 변곡점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달러 인덱스가 100이 깨지고 채권 금리가 3.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거의 시장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담보대출금리, 주담대도 떨어지고요. 시장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그 레벨이 또 3.3%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그렇게 파월이 초를 치고 고춧가루를 뿌려도 10년물 금리는 그냥 뚝 떨어져서 네. 이미 3.3. 몇몇몇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3.2, 3.1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역시 시장 금리의 하락 추세도 못 되돌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월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더 올릴 수도 있다. 6월 돼야 알아. 6월에 데이터 또 봐야 된다. 네. 인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결도 모르겠다. 네, 동결도 모르겠다. 네. 이러면서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또 막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냥 성명서대로 받아들인 거고. 예.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가까이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100대로 왔고 만약에 이게 예. 100이 무너지고 네. 3.3이 무너진다. 예.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또 왔다 갔다 박스권일까요? 아니면 뚝뚝뚝뚝 추세적으로 떨어질까요? 그리고 한 3, 4일을 또 봐야죠. 그런데 또 다시 오른다. 이러면 이제 다시 게임 시작이지만 거기서 뚝뚝뚝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출발이구나라고 말씀드리고 그 시점이 제가 이제 계속 우리 프리데스크 시즌 2에서도 말했던 자산 버블 구간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올 자산 버블은 저는 이제 원자재 버블, 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고 보고 그게 달러가 약해지면서 만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잘 어려우셔도 이거 한 10번 들으시면 네. 어느 날 이제 어느 와닿아요. 날 이제 와 닿습니다. 예, 끄덕끄덕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이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방향에서 짚고 또 다른 방향에서 짚는데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오늘 100.84 지금 100인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사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다는 떨어졌잖아요. 것은 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네. 얘기예요. 그 긴축 더 못해. 그렇죠. 역시 예. 긴축은 끝났다는 네.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백선 오늘 밤에 깨질 것 같습니까? 101.11 오네요 지금. 네. 101로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ECB의 결정을 봐야 되겠죠, 일단. 예, ECB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깨질 거라고 지금 뭐 전 달러 약세론자라고 네, 여러 번 네.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달러 약세론을 강요하진 않죠. 왜? 달러 강세가 나오면 그때 논거도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 오늘 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은 모르겠는데 조만간. 네. 그러면 자, 100이 깨졌다. 네. 3.3이 무너졌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환경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 FOMC가 어떻게 될 건지도 살펴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지도 살펴봤고 지금의 환경 다 살펴봤는데 네. 투자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투자해야 됩니까? 되죠.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네,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채권도 좋죠. 왜냐하면 이제 시중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 상승을 한다는 건데 네. 실은 이런 레벨에서는 같은 기회 비용을 투입한다면 주식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채권의 수익은 실은 주식 수익보다는 네. 안정적이지만 크진 않으니까 네. 이번에 뛰어들게 되는 레벨은 버블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가 현재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일, 102 이러다가 또 다시 106, 108, 110 이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숨죽이고 100이 깨질 때까지는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거고 보자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요.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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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 서영찬님도 100 깨지고 3.3 깨져라. 네. 예, 그러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투자 관점에선 네.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회가 오는 거죠. 기회가 네. 오는 거고 그때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주식이 왜 올라? 그런 논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자산 왜? 버블장이니까. 네, 버블장이. 네,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에 들어가시는 그 타이밍을 100이 깨지는 순간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3%가 깨지는 순간을 내가 증시에 들어갈 타이밍으로 딱 생각하시고 그때 증시에 들어가는 그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짚어드린 그 종목 위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입니다. 네. 저 이 기사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의 디폴트라니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네. 잘 또 모르시는데.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방송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지금 금태한 제도가 아니죠. 네. 근데 71년까지는 금태한 제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 금을 자신의 그때 우리 누가 포트낙스 막 얘기하시면서 누구셨죠? 알고 봤더니 그 포트낙스의 연준 창고에 금 없다. 네, 막 네, 어떤 네, 막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그분 네. 누구셨지? 어마어마한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있었어요. 예. 금태안이 아니라 금태환인데요. 그러다가 이 71년도에 71년도에 끊어낸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멋대로 달러를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면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격이잖아요. 네. 여러분. 예. 이것도 어렵지만 금방 생각이 나요.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거 다 빚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이 어떤 짓을 했냐면 법정 채무 한도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미국의 국가 채무는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누가 정하느냐?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를 해서 우리의 빚은 국가의 빚은 법정 채무를 정할 거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80년대, 그러니까 71년에 금태환 깨지고 80년대 미국의 빚이 3조 달러도 안 됐어요. 네. 2조 달러였었는데 지금 미국의 빚, 법으로 정한 채무 한도 꽉 찼죠. 네.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사경의 빚을 음. 미국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네.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여야가 협상하면서 또 올려요. 또 올려요. 원래는 이제 4조 달러, 5조 달러, 뭐 10조 달러 이러다 이제 31조까지 이렇게 해서 빚이죠, 빚. 네. 빚의 나라가 됐는데 한도가 찼잖아요. 그럼 미국의 디폴트라는 건 뭐냐? 미국 정부에 지금 돈이 없어요. 공무원도 월급 줄 돈도 예비비로 주고 있고요. 재무부 채권 발행하는 거 이자도 다 예비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6월 1일이 되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과 공화당이 6월 1일 이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31조 4천억 달러라는 요 법으로 정한 한도를 올려줘야 되죠. 뭐 한 32조 달러 혹은 뭐 32조 3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다시 달러 찍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월급 주고 할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공화당이 만만치가 않아요. 공화당이 이 협상을 잘 해주지를 않아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내가 채무한도 올려줄 테니까 지금 민주당 너네 너무 방만해. 바이든 돈 너무 막 써. 너 이거 쓸 것들 학자금 탕감 해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 6월 1일이 되면 돈 없어. 테크니컬리 디폴트, 기술적 디폴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얘기에 어떻게 미국 보면 정부가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진다. 네. 이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언님이 와 왜 이렇게 멋지시죠? 4경 2,107조 원이라는 네. 돈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야 빚 엄청 많으라고 얘기해도 이걸 잘 모르시고요. 그 법정 채무한도라는 것도 여러분 쇼죠. 그냥 그렇죠. 민주당 공화당이 얘기하지만 자기들 빚 더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죠 빚 미국이.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달러가 달러 미국 하지만 연준하지만 이 정도면 진짜 다 꼭대기에 온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세금 수입이 그만큼 거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지출이 있으니까 너무 빚이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네, 있는 지출이 너무 거겠죠.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합의를 결국 다 합니다. 네. 결국 다 하고 가정할 필요가 없는 바둑이님도 질문입니까? 2011년에도 쇼 한 번 하고 극적 네. 타결했던 걸로 기억한다. 네. 아 우리 바둑이님 오늘 좋으신데요. 2011년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원래 신문 기자잖아요. 네. 저 이제 신문 기자로 쭉 했었다가 이제 신문 기자를 관두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투자자문사를 2011년에 우연한 기회로 어떤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2시간짜리 프로에 앵커를 해달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방송을 해본 적도 없다. 근데 일단 와서 면접을 보자.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제가 방송을 데뷔를 네. 하는 해가 2011년.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니까요. 방송을 데뷔를 한 그 해 여름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그해 6월에 그래서 너무 기억이 잘 난다. 너무나 잘 난다. 네. 우리 님 2011년 8월에 코스닥 25% 폭락했음. 뭐 이렇게 나오고 계속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해였습니다. 네.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이랑 똑같아요. 민주당 공화당이 오바마 때인데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하면은 공화당이 태클 하다가 되네 안 되네 디폴트네 안 해야 돼 하다가 이제 간밤에 극적 타결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앵커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하고 주식이 그날 좀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극적 타결이 됐는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 너네 왜 있다고 그래? 너네가 이렇게 오르락내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네들의 채권을 못 믿겠어. 타결이 됐습니다. 그때도. 낮췄군요. 예, 네. 그러면서 트리플 A였던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을 쳐버리면서 6월 이후 대폭락 어디 갔어? 와, 우리 많이 아시네요. 우리 네. 데카드님도 그때 대폭락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8월이었어요. 7, 8월에 합의가 됐는데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제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타협을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의원들도 미국인인데 네. 자기 정부가 미국 국채를 디폴트 치게
안 들어두겠죠. 타결은 보겠지만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어떡하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네. 빚은 더 늘어날 거고 네. 미국의 국가 재정은 더 좀 위험해질 거고 네. 그러면은 국가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뭐 되네 마네 하면서 또 하겠죠. 미국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시장은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금리라는 산, 그 전에 은행 위기라는 산을 하나 넘고 금리도 넘었는데 이제는 디폴트 이슈까지가 이제 5월에 온다라고 해서 요걸 주목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간 다 됐네. 우리가 체크해 볼 건 5월 11일 날 네. 중요한 날입니다. 5월 11일이 왜 중요하냐?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계속 그 통계청에서 무역 수지가 10일 단위로 중요하죠. 발표를 하잖아요. 네. 1일부터 10일의 무역 수지가 5월 1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때 중요해요. 네. 적어도 5월 11일 날에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무역 수지가 좋아졌다는. 근데 5월 11일에 방송 못 하시잖아요. 방송 못해요? 아니 본인이 그날 안 아니, 되시는 날이잖아요.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 11일 날에 그래서 11일 날 만약에 무역 수지까지 잘 나온다. 그러면 그날이 아마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네. 11일에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12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럼 5월 증시엔 이 미국의 디폴트라는 악재 때문에 또 네. 얼마나 또 할게요. 혼란스러울지. 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면 호재도 있으니까요. 네. 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5월의 시장이 될 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정철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